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코비드-19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사람들 혹은 개인, 회사 분야별로 어떤 혜택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캐나다에서 이제 코비드가 유행되기 시작한 거는 3월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 9만 9천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자는 8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캐나다 이렇게 주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퀘벡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에서 32,0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정책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캐나다 전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이렇게 여기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된 정보를 찾으시는 것도 편하시겠지만 정말 진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 사이트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정보죠. 그래서 캐나다.ca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섹터별로 일단 개인한테 서포트를 해주신 게 있고, 그리고 기업, 그리고 섹터별로,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을 돕는 기관들한테 이렇게 분야를 이제 나눠서 홈페이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이라고, 이거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2,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환산하면은 약 180만 원 정도를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신청을 하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재난지원금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전체 다 받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 로스트 인컴 혹은 stop working,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거나 이제 수입이 없어지신 분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매달 2,000불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방법들 혹은 전화 라인 이렇게 다 열려두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차일드 베네핏인데, 워낙 캐나다의 아동수당은 유명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소득이 이제 낮으면 한 달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달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3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만 원 정도 더해서 이제 한 번 지급이 됐습니다. 5월 20일에 저희도 이제 애가 둘이니까 이 300불 더해서 600불을 더해서 저희가 받는 거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캐나다는 세금 신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신고를 좀 늦게 하면은 굉장히 페널티가 있고 데드라인을 다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크게 긍정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고 이제 텍스를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더 페널티 없이 늦게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대출을 받아서 내신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만약에 힘들다, 모기지를 낼 상황이 안 된다 이러면 은행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약 최대 6개월까지 모기지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페더럴 가버넌트가 이제 주정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우리가 내는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 베네핏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소득층 분들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또 받으세요. 근데 거기에 더 400불을 더 얹어서, 그리고 두 분이 사시면 600불 정도 더 얹어서 또 혜택을 드리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지원이 갔는데요. 학생들은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달 정도는 레스토랑이나 가게, 뭐 쇼핑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보통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사실 또 베네핏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00불, 네,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4주에 2,000불, 그리고 개인이면 1,250불 정도 또 학생들한테도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원래 노인연금이라고 이제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300불을 한 번 더 일시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더 200불을 더 드리는, 이분들은 이제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또 다른 또 스킴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불 더 더해서, 그래서 총 500불 정도를 어르신들은 더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이제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기도 하고 캐나다 역사 좀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그 First Nation들을 부르는데 여기 원래 본토에 사시던 분들, 이분들한테 대한 지원책도 굉장히 확대를 했죠.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 하는 거에 또 지원을 또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하는 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어쨌든 문을 닫으라고 하면 사업장을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핫한 임금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최대 75%의 피고용인들의 임금을 커버를 해줍니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제가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캐나다 내에서는. 이게 가장 핫 이슈였어요. 저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지원이 가능하냐,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3월 15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락다운이 시작됐으니까 3월 15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작년 3월 그리고 올해 3월하고 비교했을 때 15% 정도 떨어졌다, 레비뉴가. 그러면은 이게 지원을 가능해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올해 1월, 2월 평균 그 수익과 비교했을 때 15% 떨어졌으면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0%, 그 다음 또 피리어드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쨌든 해고를 당하지 않으니까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원 프로그램을 8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거를 또 발표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표했던 겁니다. 처음에 캐나다 정부에서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고용주가 내야 되는 텍스와 그리고 피고용인이 내야 되는 텍스를 합쳐가지고 정부에 그 세금을 내요, 매달마다. 혹은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바로 10%를 우리가 자체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10%가 지원책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75% 지원책이 또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75%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워크쉐어 프로그램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려다가 이제 이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워크쉐어 프로그램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그 직원들이 뭐 2명에서 1명분으로,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20시간을 일하는 걸로 줄이고, 이제 나머지 보존금은 그 고용보험비로 충당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또 연장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5월 말부터 6월까지만 해도 캐나다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뭐 원유가랑도 맞물리기도 했지만 캐나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회복선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론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네. 이제 작은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들한테 4만 불 정도,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간 4만 불 정도 대출 프로그램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개인 그 혜택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기지 디퍼. 근데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자금을 대출했을 때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를 이제 연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3개월이 최대였는데 그 3개월 정도에는 이자만 내는, 그게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또 서포트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는 열도록 했어요. 비즈니스를 열면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단계 오픈업으로 해서 뭐 머리도 자를 수 있고 쇼핑몰도 열고 굉장히 많이 오픈을 했지만 이때는 전부 문을 닫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전부 전원이 재택근무를 했어야 됐었고, 근데 캐네디언들한테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유나이티드 웨이, 캐네디언 레드크로스, 그리고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오브 캐나다를 통해서 이 금액들이 전부 다 릴리즈가 됐죠. 그래서 캐나다 안에서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예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음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직접 가지를 어르신들은 직접 못 가고, 그리고 마스크를 당시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들 이제 집에만 계셨고, 혹은 이제 인컴이 없으셔서 음식을 못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음식 딜리버리 그 프로그램들이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라든지 이제 가면 이제 자기 저소득층인 거를 증명만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식품들을 다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푸드뱅크, 살베이션 아미, 우리나라로는 구세군, 세컨 하비스트, 커뮤니티 푸드 센터, 브렉퍼스트 클럽, 이런 기관에서는 전부 음식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책을 내고 있고, 코로나로 경제적 수입이 줄으신 분들도 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런 식으로 통 크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캐나다 관련해서 뭐 정보라든가 어디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또 제가 잘 구성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